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1월 22일 방송입니다. 자, 시장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환율이 일단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한 우리 시장은 이제 연말까지 간다. 근데 이 연말까지 가는 그 이 동력이 펀더멘탈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매매, 이것이 아마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환율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만 이제 확인을 하면 시장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헤드라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써놓은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방송을 뭐 많은 분들이 듣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듣는데 모두가 다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주식과 관련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대부분. 왜 주식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바보 같은 얘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든지, 그죠?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명은 제천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타고난 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왜 이런 사설을 까느냐 하면은 오늘 부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IBK의 리서치 센터장을 하던 이종우 씨가 갑자기 그 사망했다고 하는 부고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뭐 저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부고장을 봤더니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하고는 서로는 알고 있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로 간에 직장이 맞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증권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증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학교로 갔고, 그분은 이제 저기 그 업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좀 한번 마주칠 법한데 쉽게 그렇게 저기 그 마주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저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뜨악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저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건강을 좀 지키지. 오늘 이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저기 전언에 따르면 암이었다 그러죠. 얼마 전에 이제 4기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암 진행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건강을 잃고 그냥 가버리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게 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또 주식을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마음 편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늘 계속 약하다가 아, 강보합으로 끝났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고 외국인 매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다. 다만 이제 환율이 올랐어요. 이 환율이 올라간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북한 쪽에서 그 뭡니까 통신 위성 같은 걸 쌓아 올린 거죠. 아마 뭐 그것이 이제 저기 그 이 로켓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 그냥 저기 그 지금까지 계속 쌓아 올리던 건데 그걸 가지고 9.19 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키겠다 하고 윤석열이가 영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있을 때도 저기 열지 않던 NSC를 거기 가서 그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도 한반도 내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이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거 이런 것들 저기 전부 다 저기 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놔 버리면 우리 그 이제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저기 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과도 만나가지고 대만의 양안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이제 긴장이 한반도로 오게 생겼다. 아마 이 그 환율 동향이라든지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들 동향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수급은 뭐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투자 심리 70이에요. 70. 내일 올라가더라도 70.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이제 먹은 것 없이 투자 심리가 과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IT 쪽으로 정해져 쪽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사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 121선에 걸리는 것 같아요. 121선에 걸리는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월봉은 뭐 일단 고개를 들었으니까 한번 좀 들어 올릴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보면 오늘은 그 사이에 외국인들 때문에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했어요.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조선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미포조선. 근데 이 조선주들이 최근에 시세 연속성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열흘 이상 이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저기 그 수급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묻어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밀리는 것도 크게 밀린 게 없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들이 조금 부진했네요. 다만 이제 에코아이라든지 SNS텍, 파두 이게 뭐 말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파도처럼 저기 그 실적과 관련돼서 매출 이런 거 말 나온 것들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말 나온 거 절대 건들지 않는다.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VT, 카나리아 바이오, 삼천전자 이런 것들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테마는 이제 운송, 해운, 또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처럼 예탁금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신용도 줄어들고 있고 이건 미수는 이제 아마 영풍재지 그 아직까지 노이즈가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은 이제 감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거 우리 환율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22일. 오늘 이제 그 나오는 주요 내용들 뭐 의사록은 새벽에 나온 거니까 내구재 주문. 내구재 주문도 뭐 중요하죠. 이것도 저기 그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간단하게 뉴스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황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 언급 없던 연준.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록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저기 그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가 좀 그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혹시 바꿀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설레발이에요, 설레발. 지금 12월 FMC는 동결. 그런데 지금 이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찔러대는데, 연준이 그렇게 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 13일인가요? 12월 13일에 있는 이 FOMC, FOMC의 그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12월 13일. 지금 제가 어제 강의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100%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쪽이 5.2% 나왔으니까 일단 뭐 동결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지난번 이제 점도표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페드워치가 이거 저기 그 저 뭡니까, 다트 플러스 그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네요. 이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 12월 FMC 이후에 점도표, 그리고 연준의 어떤 저기 그 스탠스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물가를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 연준하고 그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떠나서 이제 이지머니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지머니라고 하는 것은 낮은 비용으로, 그 저금리로 쉽게 돈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지머니가 저기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통화량이 빡빡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블랙록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부채 리스크가 악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준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블랙록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 도달리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5% 수준으로 계속해서 고정될 경우에 이건 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시장은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저기 이 매일매일의 뉴스에 너무 저기 매달리지 말고 조금 원칙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시장을 판단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 그러면 저기 스트레스 안 받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친구의 저기 이 부고를 들으면서 건강하자 이런 저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무튼 시장은 연말까지 꾸역꾸역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